인천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이스크림 녹아내리듯이 이 여름 다 지나서 이거 왜 난리통이냐. 갑작스러운 인천의 하락. 작년에 부산 엄청난 상승을 했었거든요. 부산은 정말 어디 갖다 댈 때도 못 될 정도로 부산이 한 40% 정도 가격이 상승했다면 부산은 한 20% 정도 상승했을래나? 그 정도로 인천은 엄청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야 인천 너희 대구만큼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그런 내용들로 주제로 계속 다뤘었는데 지금 부산 인천에서는 굉장한 하락이 나타났어요. 근데 대처하기에는 좀 늦었다. 정말 늦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인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다음은 부산. 부산 하락 가속화 신호탄. 이게 가속화된다는 이야기 제가 말씀드린 적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 이렇게 하락이 한번 있다가 하락이 한번 나타나기 시작하면 0.01%로 쭉 어느 정도 지속이 되다가 또 다시 충격이 오면 시간 충격이 좀 오면 한 0.3에서 0.5 정도의 하락이 좀 오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0.7 이런 하락들이 왔다가 지금 대구가 마이너스 0.2% 정도의 하락을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부산이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렇게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정말 이거 대처도 못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실게요. 제가 이거 자주 인용합니다. 인구 1000만으로 가정했을 때 공급량. 단순히 인천이 공급량 4만이다. 대구가 내년에 3.5만이다. 부산이 내년에 2만이다.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의미 있어 보이진 않더라. 그래서 인구 1000만으로 딱 비교해놓고 봤을 때 사람 머리수 딱 세워놓고 공급이 많은지 적은지 한번 세워보자 라고 했을 때 근래 인천 공급 조금 초과는 맞아요. 인구 대비 333만의 도시, 인천 약 300만의 도시, 대구 238만의 도시. 이 도시별로 놓고 봤을 때 이 단순히 2만, 3만, 4만 이 숫자로만 봐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 해서 요것도 인구 1000만으로 놓고 환산해 봤을 때 이런 거 대구 부동산 스터디에 가면은 요 영상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 특별 영상들 아마 참고해 보시면은 야, 저 인간 저거 그동안 헛소리 했는 거는 아니네. 이런 느낌 가지실 거예요. 그 수많은 제가 이 압박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실거래 신고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84제곱미터, 101제곱미터 이렇게 있으면 어떤 부동산에서 신고를 하면서 84제곱미터를 신고해야 되는데 면적을 잘못 신고해가지고 101제곱미터로 해놨어요. 그러면 제 득달같이 달려와서 야, 영상 내려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말들을 다 듣습니다. 그래도 제 실수 인정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다음에 정정이 나오면은 정정 방송하겠다. 라고 해서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찍어 올린 영상 삭제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 광고 타이밍 광고 한 개만 삽입하고 할게요. 하면 불편하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광고 안 넣겠습니다. 여기 유튜브 방송하다 보면은 요 채팅창 옆쪽에 저 보면 광고 삽입이라고 한 번씩 넣으라고 이렇게 알림이 한 번씩 이렇게 와요. 그래서 야, 그래도 한번 넣어보자. 네. 그래서 이렇게 온갖 압박이나 이런 것들에 별로 굴복하지 않았는데 근래 영상 3개 제가 내렸던 부분 좀 제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걸 인정하고 많이 잘못된 부분이라서 정정된 내용은 그 게시판을 통해서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드렸습니다. 그쪽 링크 타고 들어가 보시면은 뭐가 잘못됐었구나 라는 부분 아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등기와 실거래 간의 차이. 야, 실거래 이거 못 믿겠다. 등기됐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랜 기간 공을 들여서 등기정보광장이라는 곳 법원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등기정보광장에 야, 등기했는 거 다 올려줄게 라고 해서 올려줬어요. 근데 야, 이거 실제 실거래되어 있는 것보다 거래량이 100이라면은 75%밖에 실거래량이 등기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인천의 공급량이 1등이었어요. 제일 우려스러운 곳이 1등이었어요. 그 다음 대구가 2등, 부산이 3등이었는데요. 부산이 인천을 금방 따라갈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인천이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살짝 조정을 받는 정도라면 대구는 이미 먼저 상승했다가 먼저 골러갔어요. 대구는 부산은 좀 애매한 포지션, 요 중간 정도 포지션으로 갔다가 조정도 살짝 더 늦은 느낌, 좀 덜 올랐으니까 좀 덜 떨어지는 느낌인데 이 인천과 부산이 빠르게 맞닿을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하향으로 바로 직행
직행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인구 1000만으로 봤을 때 요즘에 한창 무너졌는 게 전세 대란 무너졌죠. 전세 대란 그런 거 없다. 전세 거래량 감소 대란, 네, 그렇게 제가 명명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서울의 공급 부족론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럼 서울은 공급이 적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 충격이 굉장합니다. 똑같은 비율 20%, 30% 하락이지만 서울 외곽 30%씩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말이 30%지, 중위 가격이 막 12억 이런 식이잖아요. 얘들 30% 하락 맞으면은 3, 4억 하락, 3, 4억 정도 되는 하락 한 방에 두드려 맞습니다. 연끌로 들어갔거나, 뭐 갭투로 들어갔거나, 작살나는 시점인 겁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 남겨주셨을 때, 야, 원금 일부 회수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 원금 일부 상한에 대한 영상도 제 대구 부동산 스터디에 그 영상들은 남겨져 있습니다. 특별 영상들, 시간 나실 때, 그 1일 브리핑 이 영상들은 매일 안 보시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시간 너무 많이 뺏기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보셔도 전반적인 흐름은 대충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것보다 저는 그 특별 영상들, 전세 가격이 50% 정도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다시 매매 가격을 끌어내릴 거라든지 아니면 은행이 어떤 악독한 짓을 해나가는지 금리 추세는 어떻게 변할 것이라든지 분양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해놨어요. 물론 거기에서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저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구나. 다양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산 이전의 영상들이에요. 요거 아마 1월 달의 영상이었을 거예요. 인천 아파트 시장 대단하다. 하지만 우려점도 엄청난 입주 물량을 많이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우려점에 대해서 남겨뒀었고요. 이때라도 혹시라도 제 방송을 혹시라도 참고했던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이런 위험성도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뭔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대응할 시간이 안 됩니다. 1일 거래량이 전년의 2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인천에서도 1월 달에 나타났었어요. 혹은 3분의 1 정도 감소하는 현상. 1일 거래량이 장난 아니거든요. 전년 동월 대비 거래량을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조성진님, 네네, 꿈속사사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 인천 물량이 주변에서 다 소화한다고, 인천에 엄청난 공급 물량이 있을 때, 다 소화한다고 했어요. 서울 사람들이 와서 사고, 경기도 사람들이 와서 사고, 다 산다고 했어요. 근데, 경기도도 입주 물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그리고 2023년에 서울 입주 물량도 한 3만 가구 정도 되는데, 원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거 소화해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더라. 인천도 제코가 석자라는 방송했었고요. 대구를 능가하는 입주 물량 인천. 물량이 이기는 장사 없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내용을 쭉 해두고 살벌해진 인천 하락. 그 다음은 부산이라는 요 내용들까지 꾸준히 다뤄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부산인 듯해요. 매도 물량, 임대 물량 인천 지역 한번 살펴볼게요. 인천 지역 급격하게 상승했어요. 급격하게. 근래 요 다 같이 좀 조정을 받는 분위기에서 다시 가격이 떨어지면요. 매매도 내고 전세도 내고 급한 대로 다 내기 때문에 물량이 다시 늘어나는데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을지언정 다시 늘어날 거라는 거죠. 베리베리님 결국 물량인가 보네요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앞부분에 항상 물량을 다뤄놓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물량도 물론 딱 물량만 놓고 100%다 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물량이 쌓여갔는데 이 물량이 가격이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인가 아닌가라고 봤을 때 가격도 높아져 있고 물량도 많은 상태. 이 소화가 힘들잖아요. 가격은 낮은 상태에서 물량이 많다면은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하겠지만 제가 딱 봐도 저거 뭐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들어가서 호가 같은 거 한 번씩 살펴보면은 저 가격이는 못 사겠다. 불과 몇 년 전에 비해서 막 2배, 3배 올랐는 가격인데 저 가격이는 못 사겠다. 그래서 단순히 물량만 놓고 봤을 때 요 노란색 선에 2020년 있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뭐 요맘때쯤에 허위 물량들 막 감소하다. 2020년이니까 허위 물량들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여기 물량이 엄청 감소해서 10,000건 정도까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이런 수준. 그렇지만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결국에는 이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쌓이고 쌓여 나가는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입주 물량을 앞두고 있는 인천 전세 물량 보시면 전세 물량 급격히 늘어나다가 주춤하지만 이거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전혀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속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인천의 전세 물량보다 더 무서운 게 부산의 전세 물량이에요. 제가 전세 물량 압도적으로 늘어나는 거 1위는 부산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세가 안 빠지면요, 야, 안 되겠다. 태세 전환. 요거 매매로라도 돌려보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조금씩 바꿔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물량이 2배로 막 쌓여나가는 이런 시기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잠시 정체는 있을지언정 이 끝끝내 소화는 안 될 거예요. 자, 월세 물량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 아마 이게 이거 부산 차트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느끼실 정도로 물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인천 전체 임대 물량도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거 이렇게 늘어난 물량이지만 부산보다 적다. 부산보다 적다. 인구 단순 물량 수치만 봐도 적지만 인구 1000만으로 놓고 환산해 봤을 때도 적습니다. 자,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매수 심리도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특별히 인천 영상을 제가 다루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인천의 낙폭이 갑자기 너무 커졌다. 마이너스 0.26. 대구가 마이너스 0.24거든요. 근데 0.24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세종은 이렇게 됐어요. 요 불과 한 6개월 전에 뉴스, 작년에 제가 요런 자료들 계속 모아놨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막 핑크빛이 많이 돌았어요. 핑크빛이 돌았단 말은 0.25% 이상의 상승. 부산도 그때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인천이 빡 직격탄을 맞고 지금 하락을 이만큼 크게 충격을 받고 수도권 하락 여파로 같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 부산은 과연 안전할 것이냐. 모든 물량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인천이나 부산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 분명히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면 야, 그래도 부산은 우리는 배후 도시가 있잖아. 이 경남 인구 봐. 경남의 엄청난 인구가 우리 부산을 다 커버해 줄 거야. 옆에 있는 울산도 우리 지역을 커버해 줄 거야.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해제만 돼봐. 옛날에 대구 사람도 내려오고 서울 사람도 내려오고 다 내려왔어. 다 내려와서 우리 지역을 백업해 줬단 말이야. 제가 주간 영상을 다뤄드릴 때마다 야, 백업 없다. 더 이상 백업 없다. 다 전부 다 제 코가 석자다. 자기 지역에 떨어져가지고 인천 지역에 한 10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7억으로 가격이 떨어져 내려왔어요. 그러면 야, 자기 지역 것도 지금 이거 많이 떨어졌네. 이거 사야 되겠네.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좀 흔들흔들할 정도일 텐데요. 이 사람들이 이 부산까지 내려와서 물건을 볼 것이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치킨너님, 회원 가입해 주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회원, 네, 감사합니다. 부산에도 제가 아무 멤버십에 대한 안내도 안 드렸는데 지금 벌써 네 번째 회원분이 저도 생겼네요. 감사합니다. 안 내려온다.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호수 부분처럼 생기는 부분들이 낙폭이 0.25% 이상, 마이너스 0.25% 이상 되면은 이렇게 파랗게 변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파랗게 변해가는 지역이 지금 이 수도권에 하락했는 거 보면 대구는 지금 1차 충격을 받은 상태인데요. 얘도 놀라서 진짜 마이너스 0.25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대구 방송의 제목을 혹시라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30% 이상 하락이 많이 눈에 띄네 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어요. 그럼 주간 실거래 지수상에서 지금 마이너스 0.2 이 숫자가 나왔다는 말은 30% 하락이 많이 눈에 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야, 0.24%, 야, 1억짜리, 10억짜리 아파트 0.24% 떨어지면 얼마야? 240만원 떨어졌어? 아니, 근데 24만원 얼마입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산 지역 마이너스 0.12잖아요. 여기에서는 20% 하락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리고 30% 하락은 띄엄띄엄 보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100명이 다 돼갑니다. 동시 시청자 100명 넘어가면 매수 시점 찍어드림이라는 그 방송 이미 대구 방송에서 써먹었지만 네, 부산 지역 사람분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가격 인천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고 세입자를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른다는 말 나옵니다. 대구도 마찬가지거든요. 대구는 상당히 오랜 기간 전세 물량이 정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를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립니다. 그래서 저 임장을 좀 가봅니다. 임장을 지나고 같이 하도 구경 같이 다니자고 해가지고 제가 같이 따라가 보면은
빈집인 상태로 전세로 나와 있거나 빈집인 상태로 매매로 나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요. 단순히 물량을 볼 때 과거에는 요 집이 있으면은 A라는 집, B라는 집, A라는 집, B라는 집 두 개가 있으면은 요 A라는 사람이 전세로 이주를 해가려고 할 때 B라는 사람이 여기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야 되고 A라는 상태에서 집이 비어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C라는 사람이 이렇게 옮겨가고 이렇게 안 빈 집들이 매물로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안 빈 집도 매물로 나와 있고 빈 집도 매물로 나와 있고 이게 막 복잡한 상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량이 생각보다 그동안 이 폭발하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이제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시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진짜 했는 이유는 요 인천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부산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지금 제가 또 종종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찐 낙폭을 경험하려면은 어떤 순간을 경험해야 되느냐라고 말했을 때 왼쪽이 지금 매매 실거래 지수 하락이잖아요. 오른쪽은 전세 실거래 지수 하락이에요. 그러면 낙폭이 점점 심해지고 가속화되는 시점은 언제냐? 인천 지역 보실게요. 마이너스 0.26이었죠? 인천은 마이너스 0.3이에요. 전세가 더 많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하락은 가속화되거든요. 세종 지역도 보시면 매매는 마이너스 0.37, 전세는 마이너스 0.38. 대전도 마이너스 0.22, 전세는 마이너스 0.25, 대구는 마이너스 0.24, 전세는 마이너스 0.25. 이런 식으로 전세 낙폭이 더 커요. 근데 부산은 아직까지 매매가의 낙폭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전세가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매매가는 진짜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댓글 잠깐만 볼게요. 네, 베리베리님. 100명 찍었습니다. 100명. 일단, 요 방송 끝나는 대로 곧바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주주님,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 분. 네, 고맙습니다. 네, 쌍디 파파고님, 네, 실방, 가끔씩은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다. 주간 실거래 지수가 나왔는데, 부산에도 영향을 미치겠다. 좀 시사하는 바가 있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우트님, 반갑습니다. 부산이 아직 버티는 게 신기하네요. 제가 저 말씀은 한 10번 이상 드렸는 것 같아요. 부산 분들은 한방 있다. 우리 한방 있다. 기마이도 있고 한방 있다. 우리 지역 한방 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되기만 돼봐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가 그렇게 붙였잖아요. 대구 지역 대통령 선거 대선 직전에 한 700건대 거래해서 대선에 기대감을 안고 1000건까지 매매 거래량이 올라왔어요. 네, 대주님, 네, 후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구의 경우가 이 1000건까지 거래량이 올라왔다가 다시 700건대로 주저앉았어요. 그러던 것이 근래에 규제지역이 해제된 7월 5일 때부터 규제지역 해제가 되면서 이 거래량이 얼마나 늘었냐면 한 900건대로 늘었어요. 요 폭이, 오른 폭이 한 750원까지 떨어졌다가 한 20% 정도 규제 해제되고 나도 야, 이거 아니더라. 그래서 부산은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막상 규제를 해제하고 나면 대구처럼 야, 전국에서 다 몰려온다고 했는데 안 가요. 전국의 심리가 모두 다 똑같고 똑같이 하락하고 있는 이 국면으로 와닿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어두워서 딴 지역 대구 지역에 집값 오르고 있을 때도 특별히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분위기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순환매라든지 야 대구에서 부산 갔다가 부산에서 인천 갔다가 인천에서 세종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고속버스 타고 몰려다닌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대구에 KTX 표가 매진되었다는 이런 뉴스가 나왔지만 그거 다 뻥카였습니다.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KTX 타고 내려온다고 또 분명히 또 이야기가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시장의 반응이 이렇더라는 거죠. 그때가 충격이 만약에 오게 되면 이 부산 지역도 더 큰 하락의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매수 심리는 제가 말씀드리죠. 60이라는 것을 뚫고 올라가는 그 지점, 60이라는 것을 뚫고 올라가는 그 지점들을 항상 눈여겨 살펴보시라. 예. 그리고 하락할 때는 야 40m로 내려오면 야 이 동네는 접어라 이제. 40m로 내려오는 시점이 요 선이거든요. 40m로 내려오는 시점은 접어라. 그러면 야 인천은 언제 접었어야 되냐?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던 요 시점에 이미 도망갈 준비를 이미 했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낙폭이 갑자기 심해지고 있는 시점에 야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이 차트는 제가 거기에서 숫자를 매주 다운받습니다. KB 부동산에 가면요. KB 부동산에 가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 지금 부산 지역이 좀 오르락 내리락 일부 하는데요. 40 이하에서는 의미 없다. 그리고 진짜 찐 상승을 하려면 야, 요거 60까지 가는지 봐라. 60까지 60을 뚫고 올라가는지 그 시점이 포인트입니다. 물론 60 이상 뚫고 올라갔다가 속임수 구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속임수 구간에서도 가격은 썩 조정받지는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 매수 심리상에서요. 이 시점,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매수 우회 지수가 확 줄어드는 이 시점이 있었어요. 네, 이 시점에서 일반적으로는 도망가야 되는 시점이죠. 근데 이 시점에 어떤 기준금리가 오늘 올랐지만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면서 야 저거 정말 야, 일본 과거의 일본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것처럼 뭐 거의 제로 금리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시적으로 착각을 불러일으켰죠. 야, 이런 금리를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금리를 본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제로 금리로 가나? 거의 이런 생각들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높은 금리 생각도 못 하는 시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다시 가자 해가지고, 다시 60 밑으로 뚫고 내려왔지만, 40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야, 그리고 다시 반등을 했을 때 다시 가지아에 동참하고.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무슨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 거래대금 한번 보실게요. 거래량이 정말 전년 동월의 2분의 1, 3분의 1 수준으로 빠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서울 지역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데요. 인천 지역 작년 1월 달에 4,324건, 일단 숫자로 써볼까요? 대충 4,300건, 올해 1월 달에 800건, 거래량이 5분의 1토막 났어요. 부산 느낌 나나요? 부산보다 더 심각하게 빠졌죠. 거래량이 작살이 나고 있다? 그러면 일단 야 도망갈 준비는 좀 하자. 무주택자라면 야 이제 슬슬 부동산 공부 한번 해볼까? 요런 느낌. 갈아타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아마 관심을 가지기는 가지되 우영우가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워워 시점입니다. 지금 조금 살짝 빠졌다고 해서 야 다시 가자라고 하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많은 지표들을 보여드리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들의 공통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에 나타나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노마크짱님, 일본이 계속 저금리인 줄 아시는 분들이 좀 있더군요. 사실 일본이 버블이 생겼을 때 지금 한국, 미국처럼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서 버블이 터졌었어요. 그리고 다시 제로 금리까지 가서 현재까지 유지. 네, 그 부분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천의 거래량을 보시면은 아파트 개수나 뭐 이런 상황들, 인구나 이런 것들이 부산과 인천이 좀 흡사하다. 부산과 인천이 흡사하다. 이런 관점을 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같이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 도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인천의 거래량을 보시면 이번 달에 740건이거든요. 7월의 거래량이 거의 1월의 거래량보다 더 적어지는 시점. 부산도 그 시점이잖아요. 부산의 거래량이 지금 1000건, 1200건, 1250건인가? 어쨌든 지금 부산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편인 거예요. 그게 부산 거래 안 된다. 매물 많이 늘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 야 괜찮다. 아직까지 신고가 나오잖아요. 뭐 이런 분위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막 게시판에서 막 치고받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수도권에 비하면 그리고 대구나 이런 먼저 하락했던 도시들에 비하면 부산은 아직까지 거래량이 많다. 그러면 그 많은 거래량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자, 3억 미만 아파트들 있잖아요. 싼 아파트들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먹고 살기 바쁘고 정말 바쁘게 살다 보면은 집값 올랐다는 뉴스에 속상하고 허탈감 들고 그래서 막 정말 아득바득 정말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살았는데 집값은 너무 올라버렸고 그래서 이 와중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가지고 연끌도 지금 안 됐지만 정말 이 생활 수준이 소득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정말 아득바득 모아가지고 거기다 대출까지 잔뜩 끼워가지고 집을 샀는데 웬걸 자산이 녹아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싼 아파트, 싼 아파트 구분하지 않고 다 같이 떨어집니다. 추석 지나면 좀의 거래가 될란가 더 줄어들 거예요. 아마 지금 뉴스에서 전국 단위로 가격 떨어진다는 게 이게 엄청나게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람들 심리가 더 얼어붙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거래가 실질적으로 거의 전멸 상태로 가고 있다는 부분 가격 상단부터 한번 보실게요. 부산, 인천이 아까 마이너스 0.28% 하락이었던가요? 마이너스 0.26이었던가요?
숫자가 약간 오락가락하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0.2에 와 있다는 것은 30%의 하락을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송도 더샵 센트럴 시티 11억까지 갔던 것이 30% 하락. 그 다음에 그 퍼센트만 한번 볼게요. 7억 8천까지 갔던 것이 6억 4천으로 20% 하락. 청라 29 블럭 호반 베루디움 8억 7천까지 갔던 것이 6억 3천으로 거의 30% 가까운 하락. 이 가운데 신고가 일단 건너뛸게요. 그 다음 자이 아파트 자이 20% 정도 하락 10% 20% 여기서 보셨을 때 여기 30% 하락이 좀 많이 있구나. 부산도 이런 현상 보시잖아요. 30 20 20 요거 뭐 어느 지역이나 다 비슷하네. 다 비슷하네. 다 비슷하게 하락하는데 부산에 안 몰려간다는 거죠. 네, 현대 아파트 고점이 5억 7천이었는데요. 거의 30% 가까운 하락. 우성 아파트 30% 가까운 하락. 하늘도시 우미린 2단지 거의 뭐 30% 가까운 하락. 하늘도시 우미린 2단지 또 다른 거 30% 하락. 이거 보세요. 30%, 30%, 30%, 30%. 그럼 우리는 그럼 인천만 보고 있으면 되냐? 지금은 부산 사람들은 대구를 보기보다는 거의 인천을 보는 것이 조금 더 흐름 파악이 대구에 부산에 닥쳐올 일들이 더 빨리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 세종은 이거 40% 하락 끈끈이 나타나잖아요. 세종. 네, 그거 다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가격 하단 부분 내려오시면은 갑자기 높은 가격대보다는 3억대 미만에 나타나는데요. 은근히 3억대 미만이 낙폭이 더 적더라. 낙폭이 더 적습니다. 뭐 5%, 10%, 20% 뭐 이런 식으로 뭐 크게 안 올랐으니까 크게 안 떨어질 거라는 생각 가치 조정을 받을 거예요. 대구는 얼마치 빠졌는가요? 쌍디 파파고님 대구 방송 한 번씩 보세요. 한 번씩 봐주세요. 거기서 나타난 현상들 미리 설명을 드렸는 것들이 부산에서 나타나거든요. 건당 거래대금 월등히 높죠. 부산 지역 건당 거래대금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부산 지역 3억을 지금 넘어가나요? 거의 3억 안 되죠, 지금. 7월 달에 건당 거래대금 보면은 부산 지역 아마 2억 9천만 원 될 거예요. 근데 인천은 지금 3억 4천만 원대예요. 상당히 고가의 아파트들 빠지면서 거래가 된다. 이 부분이 포인트죠. 어쨌든 이 부분도 인천도 아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격대별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 충격이 왔을 때 이미 도망가긴 이미 힘들어지는 시점으로 갔다. 그러면 이렇게 인천이 화랑일 때 이때 대구는 엄청난 거래 절벽을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하락하는 도시를 보고 눈치를 좀 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때는 정말 이 상승에 취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 다른 도시들이 아마 많은 참고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 하락을 거치고 나면 문제는 뭐에 있냐 하면은 전국이 다 똑같은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전국이 다 똑같은 상태로. 그렇게 되면 참고할 만한 도시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부산 아지매님 LCT 사시려고요? 3억 미만 거래 비율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근래 들어서 높아지는 기운이 살짝씩 있는데 일반 광역시가 3억 미만의 거래 비중이 70% 정도 수준인 거 보면 인천이 그동안 부산이 좀 덜 오르긴 많이 올랐지만 덜 오르는 동안 인천은 굉장히 많이 올랐구나. 도시의 경제 상황이나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에 견주어 봤을 때도 인천은 그동안 많이 오버슈팅 되었다. 그만큼 인천은 더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거 부산은 정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청났었어요. 근데 얘들도 지금 이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6억 이상 거래되는 것들도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난 낙폭을 보이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청약도 무순히 주주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 다 비슷한 청약 시장도 다 비슷합니다. 네, 청약을 할 수 없는 상황, 분양가도 물론 비싼 것도 있겠지만 그 불확실성 때문에 그 몇 년 동안 끌고 가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6억 이상 거래 비율 좀 비슷하죠. 네, 광역시 지역이 6억 이상이 10% 정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많을 때는 20%까지 갔던 게 수직 낙하한 이후로는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6억 이상 비율도 떨어지고 비싼 물건 사지 않는 현상들 모든 광역시 똑같이 겪고 있잖아요. 분양권 거래량도 바닥을 기고 있다. 사실상 전면 휴업 상태. 가격 몇 가지만 가지고 와봤는데요. 많이 떨어진 거 0.7 검단 이런 데도 엄청나게 입주 많은 곳이거든요. 고점 대비 0.8억 고점 대비 1.5억 이렇게 떨어진다. 말이 쉬워. 억 단위로 떨어지는 것이지
이거 야 고점 분명히 또 높은 가격에 잡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그래서 어떤 물건은 간혹 이런 게 있어요. 대구에도 보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0.5억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P가. 근데 얘들도 그냥 태생이 마이너스였던 애들은 아니었어요. 얘도 프리미엄이 1억씩 붙었던 애들이 있었어요. 1억씩 붙었던 애들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산에 지금 프리미엄 많이 붙은 곳, 굉장히 많이 붙은 곳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시간이 너무 짧게, 너무 급작스럽게 다가와서, 내 나름대로는 요거, 프리미엄 5천에 0.5억에 5천에 팔아보려고 막상 시장에 물건을 내봤는데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내가 프리미엄 5천에 내놓으니까 4천에 내놓고 3천에 내놓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결국 내가 물건을 처분 못하고 어영부영하던 사이에 마이너스 P 4천, 5천짜리 물건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응이 힘들다. 실질적으로 대응이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뭐 고점 대비 1.1억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가격 크게 낙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요. 전체 거래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이후로 마치 모든 도시가 짰는 듯이 이렇게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인천이 입주가 좀 많아가지고 어떻게든지 해결되겠지 했지만 해결되진 않더라. 전세 가격도 빠지는 거 보면요. 고점 대비 2억, 2억, 1.4억, 1억, 1.1억, 2.2억 이거 전세 뭐 어떻게 다 돌려주고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이런 것들. 이게 지금 인천의 모습이에요. 전세 가격 쭉쭉 빠지고 있어요. 야, 서울 사람들이 와서 받쳐줄 거야. 왜? 서울에는 집값도 비싸고 전세값도 비싸잖아. 거기에서 전세값 올라가지고 감당 못하는 사람들 밀려나면 어디 가겠어? 대구 가겠어? 부산 가겠어? 야, 그나마 우리 대안으로 우리 인천을 찾아올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서울에도 전세가가 쭉쭉 빠지고 있잖아요. 서울 사람들도 굳이 야 인천 안 가도 되겠는데 집값 많이 올라가지고 전세가도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올랐네. 이런 느낌들 아마 가질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들도 아마 부산에서 많이 보셨듯이 1.2억, 2.3억, 1.8억, 3.2억 이 고점 대비 하락한 것들 부산보다 더 심하게 전세가가 빠지잖아요. 부산보다 물론 전세가가 더 심하게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자, 나머지도 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많이 빠지고 있다. 전세 보증금의 합을 보시면은 야 전세 시장에 크기가 좀 줄어들고 있네, 파이가 줄어들고 있네,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되겠고요. 평균 전세 가격도 떨어지는 모습, 거의 야 집값은 야 10억짜리 6억 이상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거래되었는데 전세 가격 많이 받쳐줄 줄 알았는데 웬걸 여기 데이트 크로스, 요 크로스 하는 현상 요거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7월 달에 이미 2021년의 전세가와 크로스가 나타났어요. 대구는 이 현상이 작년 가을 겨울 요맘때 나타났었거든요. 부산, 인천도 나타나더라는 거죠. 잠깐만, 광고 한 번만 놓고 목도 잠깐 한 번만 쉴게요. 네, 이렇게 크로스 되는 현상인데, 요 추세로 간다면 2020년의 전세가와도 만날지도 모른다. 야, 그래도 그때는 그때는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금리 부담이 지금 몇 배로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 0.25% 올리니까, 한번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거 금리표도 가끔씩 보여드리잖아요. 2019년에 우리나라가 금리가 1.25%에서 1.5%로 오르니까 야 우리가 이거 1.5%의 금리도 감당 못하겠더라. 그래서 다시 금리를 또 내리는 사태가 벌어졌었어요. 이때 서울에 금리 한번 살짝 올려보니까 0.25% 한번 올렸을 때 2019년도에 서울의 집값이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금리를 내리고 이렇게 갔었더라는 거죠. 그래 0.25%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상당한 충격이거든요. 그리고 야 다음에 더 큰 것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LCT 부산대장 아닌겨. 네, 부산대장 맞습니다. 대구도 대장이 있었는데 빠지긴 빠져요. 근데 안 빠지고 그나마 좀 버티고 있었는데요. 아마 LCT 가격이 평형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한 30억쯤 하는 게 있다고 치봅시다. 그러면은 10억짜리 아파트 밑에서 노는 애들 20% 30%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반응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LCT하고 거의 맞먹는 서울의 아파트, 예를 들어서 한 30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서울에 있었죠. 그 아파트가 막 10% 20% 떨어지면은 LCT도 걔하고 그들과 흐름을 좀 같이 하더라는 네, 그런 것도 참고가 될 만한 것 같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털고 나간 사람이 위너네요.
근데 저렇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뭐 자녀의 뭐 학교나 이런 문제에 맞물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 팔고 잠깐 전세로 가 있었는데 때 아니게 뭐 횡재를 하는 사람, 지금 봐서 횡재죠. 작년 재작년에 집을 팔아 가지고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있었는데 마음고생 정말 많이 했을 겁니다. 진짜 1년 2년 동안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엄청나게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예요. 뭐 그에 따른 보상 정도. 네. 프링프링님, 금리 오르면 전세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네, 맞습니다. 전세가가 워낙 비싸서 대출 비율이 높은데 전세 대출 이자 100만원 내던 사람이 갑자기 150만원, 200만원 내기는 생활이 불가능할 테니까요. 네, 그래서 뭐 월세로 돌린다든지 뭐 이런저런 방법을 쓰지만 궁극적으로는 싼 가격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비싼 가격에 있던 전세 물건들은 매물은 적체가 될 것이고 결국 가격 조정을 받을 것이고 뭐 어쨌든 뭐 어떤 순환 흐름을 거치든지 가격은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갑니다. 부산도 가을 지나면 전세 박살 나겠구나. 네, 가을장의 전세, 지난번 전세 물량도 한번 다뤄드렸었는데요. 입주 물량이 생각보다 많더라. 네, 베리베리님, 금리 영향 크다는 것. 제건님, 오늘도 역시 상세한 검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쌍디 파파고님, 위너신가요? 축하합니다. 네, 작년 전세 가격대별 거래량 보시면 이렇게 쭉 아파트 개수가 늘어나면 거래량이 당연히 많아져야 되는데, 근데 예전보다 적은 거래량들과 만나게 될 수 있다는 부분, 전세 거래 절벽 현상, 그 다음 3억 미만 거래 비중이 점점 높아진다. 금리가 높아지면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무너지건 임차인이 무너지건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지는 수밖에 없는 형국. 요 부산에서 똑같죠? 요 차트 3억 미만 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민들은 가장 많은 전세 가격을 어느 가격대를 많이 선호하느냐? 야, 그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인천도, 집값 많이 올랐기로 유명한 인천도, 결국 많은 사람들이 사는 구간은 2억에서 3억이더라, 전세 금액이. 이 가격대는 어떻게든지 감당할 수 있지만, 지금 금리가 오른 시점에서, 뭐 3억, 4억, 5억, 6억 하는 전세, 버텨내기가 쉽지 않더라. 3억, 4억 전세, 뭐 이렇게 더 높은 구간에 버텨내기가 쉽지 않더라. 4억 이상 거래량도 전세는 줄어드는 추세. 똑같죠? 이게 부산의 차트를 보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여기 다 똑같습니다. 월세 거래량 보시면은 그 전에 임대가 아니고 신축이 뭐 엄청 많았다거나 이러면은 갑자기 거래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제가 표가 뭔가 살짝 오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찾지는 못했고요. 평균 전세 가격 부산하고 좀 비슷한 느낌. 평균 월세 보증금이 떨어지고 있고 월세는 올라간다. 근데 부산은 지금 월세도 오르고 보증금도 오르고 뭐 약간 좀 이상한 시장. 왜? 그렇게 그 차트만 보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지만 부산은 그동안 쌌다. 부산은 그동안 가격이 저렴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고요.